오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복으로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이 홀로 낯선 대갓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덜덜 떨며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죽게 될까? 소년의 이름은 한재희. 이제 막 양반가의 종으로 팔려온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이가 마주친 것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한재희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제이의 아버지는 작은 논 몇 마지기를 가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제이가 10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봄에 눈을 감았지요. 하루아침에 천애고아가 된 제이는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처음엔 불쌍히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귀찮아했습니다. 제이는 점점 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개상 한 명이 제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얘야, 너 이 겨울을 어떻게 버틸 참이냐? 내가 좋은 곳을 소개해 주마. 경주 최씨 대감댁에서 일 잘하는 종을 찾는다더라. 밥도 따뜻이 먹이고 옷도 준다고 하니 어떠냐? 제이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느니 종이 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지요. 이틀을 걸어 도착한 곳은 기와집이 겹겹이 늘어선 큰 대갓집이었습니다. 높다란 담장에 무거운 대문. 그 앞에 선 제이의 마음은 얼어붙은 땅처럼 차가웠습니다. 들어가거라. 중개상이 제이의 등을 밀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하나가 제이를 훑었습니다. 그 눈빛의 주인은 이 집 안살림을 도맡은 작은 마님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아이냐? 쓸만해 보이지는 않는군. 최씨 부인이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집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최씨 대감댁은 겉으로 보기엔 번듯하고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대감 최진호는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고 학식 높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첫째, 대감 어른은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랑채 안에만 계셨는데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둘째,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안악 옥분이는 제이가 말을 걸면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셋째, 매일 저녁 최씨 부인은 손수 약탕기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는데 그때 표정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제이가 마당을 쓸다가 옥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감 어른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옥분이가 화들짝 놀라며 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 그냥 모른 척 내 일만 해. 그러면서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이는 그 눈물 속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모르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내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이 집에 온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이는 장작을 패다가 뒤뜰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풀숲 사이에 작은 사기 약봉지 하나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검은색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제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쓰고 낯선 냄새였습니다. 풀이나 곡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이는 그것을 소매 안에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는 부엌에서 옥분이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세요? 제이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옥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났냐? 뒤뜰에서 주웠습니다. 옥분이가 두리번거리더니 제이를 부엌 구석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얘야, 이건 그냥 모른 척해야 한다. 알겠냐? 할머니, 제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뭔지 알려주십시오. 옥분이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이 아프신 것이 아니야. 그 약이 원인인 것 같아. 어떤 약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데 대감 어른은 그걸 드신 이후로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셨어. 그 약을 누가 드리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해야 한다. 옥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 집에는 누군가를 천천히 해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날부터 눈과 귀를 더욱 크게 열었습니다. 매일 저녁 최 씨 부인이 약탕기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갈 때 제이는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약탕기를 들고 나올 때는 항상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감 어른이 다 드신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제이는 용기를 내어 일부러 약탕기 심부름을 자청했습니다. 마님, 제가 사랑채에 가져다 드릴까요? 최 씨 부인이 제이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부엌 일이 끝났는데 더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약탕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가져다 드리거라. 단 반드시 다 드시는지 확인하고 와야 한다. 제이가 약탕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랑채로 걸어가며 제이는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약탕기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부엌에서 맡은 보약 냄새와 다른 그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제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어른은 이불 위에 반쯤 기댄 채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흐리고 목소리도 기어들어가는 것이 보통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제이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대감 어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제이를 바라보다가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약, 먹기 싫다. 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약탕기를 그냥 내려놓고 나가면 최 씨 부인이 결국 대감 어른에게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이가 드시지 않으셨다고 말하면 최 씨 부인이 의심할 것입니다. 제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른, 이 약, 제가 마당 풀숲에 버려도 될까요? 대감 어른이 흐릿한 눈으로 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는 약탕기를 들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 구석 화단 뒤에 약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빈 약탕기를 들고 최 씨 부인에게 가져갔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최 씨 부인이 약탕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마님. 최 씨 부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대감 어른에게 독이 든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 대감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안의 재산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이 자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이는 이불을 꼭 끌어당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제이는 이 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옥분이 할머니는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최 씨 부인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는 사랑채 옆 작은 방에서 젊은 훈장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선경. 대감 어른이 아프기 전부터 이 집에 고용된 서당 선생이었는데 요즘은 가르칠 학생도 없이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청년이 몇 번 대감 어른 방 앞에서 걱정스럽게 서 있다가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선경이 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이는 주위를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집이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박선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두 사람은 박선경의 방 안에서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제이는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약봉지, 대감 어른의 말, 약탕기, 최 씨 부인의 표정. 박선경이 표정 없이 듣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이제 저한테 작은 증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선경과 제이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약봉지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냥 부엌에서 쓰는 약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었지요. 한편 최 씨 부인은 제이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제이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오늘부터 너는 창고 정리를 맡아라. 하루 종일 창고 안에서 일해야 한다. 창고는 담장 깊숙한 곳에 있어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제이를 눈 밖으로 치우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이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창고 안에서 제이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경이 창고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최 씨 부인이 외부인을 만난다. 한양에서 온 상인 같다. 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라면 약을 가져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제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직도 효과가 없는 건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센 것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니. 최 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의 손은 소매 안에서 작은 떡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대화를 잊지 않기 위해 심장에 새겨두었습니다. 제이는 그날 밤 들은 것을 박선경에게 전했습니다. 박선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다. 내가 들었다고 해도 12살 종아이의 말을 관아에서 믿어줄 리 없어.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이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양에서 온 상인이 다시 온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관아의 나졸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관아까지 혼자 가실 수 있습니까? 박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 있다. 하지만 언제 그 상인이 다시 오는지 알아야 한다. 제이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방 안에 있는 약봉지와 편지를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최 씨 부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벽장 안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 2장과 약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은 다음 달 보름에 가져오겠다고. 다음 달 보름. 아직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이는 편지 1장만 가져갔습니다. 2장 다 없어지면 최 씨 부인이 바로 눈치챌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1장이면 잠시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을 나오며 제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열흘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제이와 박선경은 그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박선경이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보름날 밤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편지의 필체와 도장이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나졸 3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그날도 평소처럼 창고 일을 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지나가며 제이를 훑어보았지만 제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최 씨 부인이 외부인을 맞이하러 안채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 골목에 숨어있던 나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위로 한 명이 올라가 안쪽을 살폈습니다. 제이는 마당 한쪽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안쪽에서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효과가 나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 것은 사흘 안에 끝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돌 하나를 담장 밖으로 던졌습니다. 미리 정해둔 신호였습니다. 나졸들이 대문을 밀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달아나려 했지만 나졸에게 붙잡혔습니다. 마당에 횃불이 켜졌습니다. 사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은 처음에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보따리 안에서 독약 3봉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에게 받은 돈 봉투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상인은 결국 모두 자백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대감 어른을 천천히 없애고 재산을 차지하려 하여 저에게 독약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사또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모두 거짓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편지, 약봉지, 상인의 증언, 그리고 대감 어른의 몸 상태까지 모든 증거가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분이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며 침묵했던 옥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마님이 손수 약탕기에 뭔가를 넣는 것을. 최 씨 부인이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을 독살 미수 및 재산 횡령죄로 포박하라. 상인도 함께 처벌한다. 나졸들이 최 씨 부인과 상인을 잡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끌려가며 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대감 어른에게 더 이상 독이 든 약이 들어가지 않자 며칠이 지나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대감 어른은 직접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빛을 쬐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리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대감 어른이 제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고 박 선생에게 들었다. 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대감 어른이 제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제이야. 그 말에 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제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안에는 천천히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편안한 얼굴로 일했습니다. 옥분이 할머니는 날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 제이에게 먹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대감 어른이 제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제이야, 너는 종으로 온 아이다. 하지만 종의 몸으로 이 집 주인의 목숨을 살렸구나. 내가 어찌 너를 종으로 두겠느냐. 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에게 들으니 내가 글도 읽을 줄 안다더구나. 이제부터 박 선생 곁에서 학문을 배워라.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종에서 학생으로. 그것은 제이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선경이 제이 옆에 서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됐다, 제이야. 이제 열심히 해봐. 제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제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2살 종아이였던 제이는 훗날 관리가 되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과거를 보고 나라의 작은 일이라도 돕는 사람이 되었지요. 박선경도 제이 곁에서 꾸준히 공부를 가르쳤고 결국 두 사람은 평생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대감 어른은 건강을 되찾아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집을 살린 건 어른도 힘 있는 자도 아니었다. 12살 아이의 눈빛 하나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